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젊을 때는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50대 중반만 되면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간단한 검진이었는데 의사가 한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고 하더니 정밀 검사 후에는 미리 처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는 말을 합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는 일단은 괜찮아지지만 그런데 1년쯤 지나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엔 다른 부위지만 역시 지금 하면 간단한데 나중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는 말을 듣게 되죠. 그렇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어느새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됩니다. 명리학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지요. 타고난 사주구조 자체가 말년에 병원과 깊은 인연을 맺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일주와 시주에 특정 글자가 있으면 육체적 손상과 의료행위가 반복되는 운이 펼쳐지는 거지요. 특히 금과 화가 충돌하거나 토가 약한 사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운을 모르고 살면 말년 전체가 병원 스케줄로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그 특징이 명확하지요. 암이나 심장병 같은 큰 병이 아니라 대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때마다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일지나 시지의 형충이 반복된다는 거지요. 일지는 배우자궁이자 몸의 중심을 나타내고 시지는 말년과 자녀궁을 의미하는데요. 이 자리에 자축이나 사신, 인사신 같은 형충이 발생하면 몸에 칼이 들어가는 상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금금 충돌이나 금화 상쟁 구조가 되면 절개와 제거가 반복되는 운명이 펼쳐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성과 식상이 동시에 강한 구조이죠. 관성은 규율과 통제를 의미하고 식상은 배설과 손상을 뜻하는데요. 이 둘이 사주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으면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의사들은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권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운과 세운에서 병원 운이 재점화된다는 점이지요. 사주 전체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젊을 땐 대운이 받쳐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만 50대 후반부터 대운이 바뀌면서 상관, 편관, 겁재 같은 흉성들이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대운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오고 지지에 술토나 축토가 오면 병원 출입이 잦아지는 거지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한 번의 수술로 끝날 일이 평생 서너 차례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가족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시댁 제사 준비하느라 무릎이 아파도 참고 자식이 시험 볼 때는 기도하러 다니고 남편 사업이 힘들 때는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일간이 약하고 인성이 과다한 구조이죠. 인성이 많으면 봉사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욕구를 억누르는 경향이 강한데요. 문제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희생을 덕으로 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몸이 그 빚을 떠안게 만드는 구조이죠. 특히 식신과 상관이 약하면 자기 표현이 어렵습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힘들어도 이 정도는 아니다 라고 넘기는데요. 이렇게 몸의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몸은 더 큰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수술이고 입원인 거지요. 가족이 위기일 때는 버티던 사람이 정작 가족이 안정되면 자기가 쓰러지는 이유인데요.
사주상으로 보면 그동안 억눌렸던 기운이 말년대운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죠. 나는 타고나길 몸이 약한 팔자라고 체념하지만 사주를 제대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사주는 건강운이 약한 게 아니라 병원과 인연이 깊은 사주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건강운이 약하면 만성질환이나 체력 저하로 고생하지만 병원운이 강하면 몸 자체는 튼튼한데 자꾸 의료 시스템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를 받으면 경계선이라는 말을 듣고 경계선이면 일단 해보는 게 좋습니다. 는 권유를 받게 되지요. 이런 운은 천의성이나 화개살, 백고대살 같은 신살들이 관여합니다. 특히 일지나 시지에 술토나 미토 같은 의료 관련 토가 자리 잡으면 평생 동안 병원 출입이 잦아지죠. 이 토들은 묘지이자 창고의 기운이라서 몸을 열고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지 않아도 검사나 시술, 수술이라는 형태로 몸을 열어야 하는 운이 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살면 말년이 전부 수술 일정으로 채워진다는 점이지요. 하지만 이걸 알고 대처하면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대처 방법이지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말년에 한꺼번에 병원운을 맞으면 무너지지만 중년부터 잘 관리하면 이런 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운이 바뀌기 전 선제적인 검진이지요. 특히 50대의 세대운으로 넘어가는 해, 그 전년도에 반드시 정밀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처치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큰 수술 하나가 작은 시술 하나로 대체됩니다. 두 번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거지요. 식상이 강한 사람은 감각을 믿지 못하는데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고 넘기는 게 습관이지만 병원 운이 강한 사람은 작은 신호가 큰 수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즉시 검사하는 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 가족보다 자기 몸을 먼저 챙기는 선택이죠. 인성과다 사주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 희생이 말년에 몸의 빚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나 먼저 라는 원칙을 세워야 하지요. 가족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되 내 검진 날짜는 절대 미루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큰 수술 3번이 작은 관리 10번으로 바뀌지요. 사주는 피할 수 없지만 형태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말년에 반복되는 수술과 입원운을 가진 사주는 불행한 사주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신호를 보내주는 어떻게 보면 친절한 사주이지요. 다만 자기 몸을 마지막 순서에 두면 몸이 더 강하게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미 운은 시작된 겁니다. 지금 50대 중반이라면 지금부터 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죠.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60대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주는 바꿀 수 없지요. 하지만 사주를 아는 것만으로도 선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요. 병원 운이 강한 걸 알면 작은 것부터 미리 정리하게 되고 대운의 흐름을 알면 위험한 시기에 더 조심하게 되며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면 큰 수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년은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말년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